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무려 12년 만에 일어난 상황이라 시장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반응을 했는데요. 네. 장기적인 임팩트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임팩트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커다란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데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자체보다는 이머징 마켓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 오히려 더 지금 좀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경제에 좋지 않은 이벤트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신용등급 따라서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물론 기축통화국이긴 해서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 시에 이제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경제 비용 구조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그 미국 채권 금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뭐 장기 채권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 이 부분은 이번에 피치에서 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나왔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서 뭐 GDP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있고 예. 이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건전한 이제 장기 금리 인상의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임팩트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2011년에 발생했던 신용등급 강등 네. 사태,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에도 상당한 충격을 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함께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당시에 사실 이런 격언이 있죠. 이제 예. 그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예.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이제 뭐랄까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골병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격언이 딱 들어맞았을 정도로 2011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구간에서 충격이 좀 심하게 예. 이제 왔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시장에서 충격도 굉장히 했었었고 이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됐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발생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2011년도 신용등급 하락 같은 경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앞뒤 전후로 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국가 그 재정 건전성 문제들이 불거졌었거든요. 소위 이제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네 가지 국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그 아이슬란드까지 이제 또 이어지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범유럽적인 이제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발생을 했었었고요. 현재 상황은 사실 그런 그 확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2011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례 없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이 어떻게 트리플 A 등급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런 충격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왔었던 이제 구간이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겪었었던 이벤트죠.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혹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주식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는 되겠지만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시장에 쌓여 있는 유휴 자금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금융업계에서 얘기하는 바이 더 딥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미국 국채를 믿지 않으면 어느 나라 국채를 믿어야 되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바이더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지금 이 머니마켓 펀드에 정말 역대급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지금 ICI라고 이게 이제 미국 펀드 협회입니다. 미국 펀드 협회에서 7월 27일 기준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총 잔고가 6,871조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제 그 머니마켓 펀드 잔고를 현재 가지고 있고 뭐 리테일에서도 2,600조, 예. 기관에서도 뭐 4,800조, 거의 4,900조에 가까운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 머니마켓 펀드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머니마켓 펀드의 매력도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이 좀 불안불안하게 올라왔었죠. 왜냐하면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사실 시간을 한 서너 달만 뒤로 돌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그렇죠. 미국의 이제 은행 시스템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라왔던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을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은 더 안전자산인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잠시 피신해 있었던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유유자금이 거의 뭐 7,800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뭐 영어 표현으로는 사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옆에 쌓아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유유자금들이 충분히 주식시장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사실 쉽게 투자하지 못하지만 올라가던 시장이 한번 주저앉거나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 자금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더 딥이 나오기 충분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AI 모델은 현재 시장의 위험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시장의 위험도는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위험 모델이 있는데 지금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현재는 그 수치가 3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낮고요. 사실 지난 10주간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은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 100% 투자해야 된다라고 나왔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0에서 3으로 소폭 상승을 했어요. 다만 아직 여전히 이제 시장의 하락 위험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구간이고요. 저희 모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한 3가지 정도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3가지 요인을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 내만 보면 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여러 가지 시기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의 변동성 자체가 1년 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도 저희 모델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의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부분. 이걸 이제 각각 좀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시장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여전히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 위험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 자체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로만 보는 시장을 확인해 보면 여전히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시장의 하락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AI 모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만 아직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모델의 판단 결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 다시 저희 모델이 이제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 모델이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위험도가 0에서 3으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겁니까? 보통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간 단위로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숫자가 변동이 되는 게
보통 한 2에서 3 정도까지는 뭐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실리콘밸리 은행 그 부도 예, 직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저희 모델이 한 2주 전부터 선행적으로 이제 위험도를 올렸는데 그때는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20 가까이 숫자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추가적으로 30 가까이 이제 오르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무딩이 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위험 구간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0에서 3으로 올랐다는 거는 물론 이제 0보다는 위험도가 조금은 높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셔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